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세액공제 목적의 연금 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으로서 일반인인 사람들의, 저희 주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대략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의견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이 자료의 목적은 연금을 어떻게 모을까입니다. 연금 수령에 관한 내용은 아니니 양해를 바랍니다.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2023년과 사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냥 2024년에 일종의 여러분들의 생각,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동영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항상 설명드리면 통합연금 포탈에 먼저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통합연금 포탈에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기고요. 아직 자신의 연금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가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추천해 드립니다. 정확한가요? 완전한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보라고 하냐고. 네, 참고용입니다. 참고용인데 왜 보라고 하느냐? 일반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극받으라고 이제 이거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금 계좌는요, 보통 이제 연금 계좌, 연금 저축 계좌와 IRP로 이제 나눠집니다. 퇴직연금 DBC형인데 여기서 이거 안 다룹니다. 안 다루고요. 제가 잘 모릅니다. 여기서 연금저축 개인연금이고요. 6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이거 세액공제 해주는 거고요. 여러 금융사에서 다수의 계좌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 만드실 수 있어요. 중도 인출이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가능은 한데 인출이나 해지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페널티도 있고요. 조건이 돼야 돼요. 개인 IRP는 보통 추가적으로 3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위해서 가입을 합니다. 금융사별로 한 개만 개설이 가능하고요. 금융사별로예요. 자, 중도 인출은 없고요. 그냥 해지만 가능한데 좀 더 어렵습니다. 페널티도 있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했던 그 결론 그대로입니다. 자, 연금저축 600, IRP 300으로 세금 환급 세제 공제를 최대화합니다. 그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에다 900을 더해가지고 세금 환급 신경 쓰지 말고 낼 수 있는 한도 1800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자신에게 적절한 ETF, 자신이 선택한 ETF를 그냥 꾸준히 사세요. 네. 연금 수령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훨씬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세제 혜택입니다. 세제 혜택이 뭐냐? 사실 이거죠. 이제 세액공제 제일 크죠. 13.2, 16.5 환급을 해주고요. 최대 900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 600과 IRP 300에 대해서 해줍니다. 저율과세예요. 연금 수령 시 5.5, 4.4, 3.3 나이대별로 해주고요. 사실 가장 좋은 그 세제 혜택은 이거죠. 과세 이연. 운영하는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오해하지 마세요. 세금을 국가가 안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더 많이 받겠다는 거죠.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중도 인출하는 징벌적 과세를 맞아요. 그리고 세금 수령 시에 이런 규정이 새로 이제 바뀌고 막 그랬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 1,500이 넘어가면 그 금액에 대해서 종소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등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라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법은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예, 특히 이 금액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법은 계속 바뀌니까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액공제에는 세금 환급이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란 건 세금 환급을 말하는데요. 연말정산할 때요. 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IRP 포함해서요. 그래서 600, 300이 보통 많이 쓰시는 거고요. 이제 연금저축은 적게 하고 IRP 많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로 권장하지 않지만요. 근데 이거는 잘못하시면 좀 위험이 아니고 이제 주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하셔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연금저축 900 다 넣고 IRP 하나도 안 넣고는 연금저축 900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거 안 되고요. 그냥 600만, 이 경우에 600만, 연금저축 600만 되기 때문에 60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연금저축 운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건데요. 모범 답안이 이미 나와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국내 상장된 미국 S&P 500 ETF로 풀 매수들을 한다. 매월 하든, 매 분기를 하든, 매년을 하든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는 코덱스 미국 S&P 500 TR ETF를 매일 모으는 것도 있고요. 매월 모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달라라는 건데, 이 TR이 뭐냐면 토탈 리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이 나오면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주지 않고 자동적으로 안에서 재투자를 해줍니다. 괜히 배당이 나오면 이제 잔돈 이렇게 남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 편해서 이걸 그냥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IRP 운영 방법인데요. 달라진 거 없다고 하지 않았냐? 달라진 거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이게 특이점이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IRP는 위험자산 70과 안전자산 30으로 라는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위험자산은 뭐니? 라는데 보통 일반적인 주식형 ETF를 말합니다. 그럼 안전자산은 위험하지 않은 안전자산이라는데 실제로는 위험해요. 충분히 위험해요. 보통 채권을 말하는데요. 미국 채권 30년 이런 거 충분히 위험합니다. 변동성도 심하고. 자, 그러면 위험자산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연금저축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되는데 안전자산은 모음 답안도 없고요. 누가 이거에 대해서 워낙 이견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저는 작년에 조심스럽게 TDF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뒤로도 새로운 좋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TDF 안전자산으로 하기 위한. 그래서 TDF는 ETF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SCHD, 요거 배당 많이 주는 거, 변형 ETF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더 적합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거죠. 유튜브에서 IRP 안전자산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TDF가 뭐야? 요거는요, 자, 원래 구조는 이런 겁니다. 은퇴할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여 나가겠다. 실제로는 취지는 그런데 실제로는 요 비율이 80이잖아요. 원래 30, 70, 30 비율을 해주기 위해서 강제하는 건데 꽁수. 그 나머지 30에 80을 다 주식으로 채워버리겠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찾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연배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연배당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운영되지 못하고 남게 된 거죠. 그 단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결론이에요. 연금저축 600, IF 300 하시면 됩니다. 국내 상장 S&P5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월급 들어오면 매수하세요. 안전자산은 현재는 이 TDF인 ETF로 매수 중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더 괜찮은 안전자산형 ETF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바꿀 것 같습니다. 자, 부록으로 확장 질문. 요거 레퍼런스 하시고요. 자, 확장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 연금저축에 한도 600 이상 넣어도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증권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습니다. 뭐라고 하잖아요. 고객님 고맙습니다 하고 받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네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할 때는 네가 얼마를 냈든 간에 상관없이 600만 원 한도 다 끝. 이것만 세액 공제해 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챙겨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액 공제만이 목적이면 600만 원 한도까지만 넣으세요 라는 거죠. 주의하시고요. IRP를 넣어야 플러스 3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총 9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800원 한도는 뭐야? 라는 거죠. 자, 이 이상은 안 받아주겠다라고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넣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영등포주은행 너무 안 한 것 같은데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미 지나간 한도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만 약간의 꼼수라기보다는 이제 방법 중 하나가 ISA라는 게 있어요. 저 이거에 대해서도 그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서 쉽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 공제 관련해서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미 정형화된 방법입니다. 자, 1년에 최대 2천만 원을 모은 후 3년이면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제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IRP는 잘 안 해요. 6천만 원이죠. 3년 모았으니까 2천만 원씩. 근데 실제로 요 설명서에 보면 5년까지 납입해서 최대 1억을 모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 나름 필요하신 분들이 하면 되는 거고, 세액공제 입장에서는 이 6천만 원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연금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이 몸 6천만 원을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3천만 원을 내서 옮기는 금액은 근데 이게 또 다른 핵심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그 옮긴 돈 중에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금액의 10%에 대해서 세액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3천만 원에서 10%인 300만 원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꽤 적지 않은 돈을 얼마 전에 45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확장적인 부분 왜 S&P5인가요? 몰라요. 그냥 그게 맞답니다. 네. 국내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 상장된 거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ETF에 따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